안녕하세요, 삼부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오늘도 닥터훈님의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을 리뷰해 주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해 주셨던 곳 중에서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양주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저희가 남양주 진접역 개통할 때 직접 임장도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오늘 자세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양주 하면 우리가 이제 임장 갔었던 그 진접도 있고, 네. 뭐 별내, 다산 신도시, 맞습니다. 뭐 유명한 데 많이 있잖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기대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하락이 이제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전망도 아주 밝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네. 남양주 지역은 요즘 어떤가요? 역시나 많이 빠졌습니다. 다 똑같네요. 네, 피해갈 수 뭐, 없죠. 예. 주요 단지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좀 특별히 좀 많이 빠진 단지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별내 아이파크. 별내 신도시에 있는 아이파크 1083세대거든요. 신축이면서 이제 좀 대단지이죠. 7년차 신축입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2021년 9월달 24층이 9평 33평 기준으로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꼭 1년 만에 2022년 올해 9월달은 8층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진짜 많이 빠졌네. 네, 1년 만에 4억 2천만 원이 빠진 거고, 하락률은 한 42.4% 정도로 진짜로? 빠져서 네. 남양주에서도 거의 가장 많은 하락률을,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하락을 많이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되시는 분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시냐, 꼭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가장 역사상 저점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17년도에 분양 직후엔 이 9평 기준으로 4억 6,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4억 6,500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5억 7천이면 약 한 22% 이상 상승한 1억, 거거든요. 1억은 올랐네. 네, 1억 이상은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호평동 쪽도 많이 빠졌는데, 평내 호평 대명 루첸 아파트 역시나 1008세대로 1000세대 넘는 대단지고요. 3년차 더욱 신축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평수 25평 기준으로 21년 10월달 9층이 6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꼭 1년 만인 올해 10월달은 11층이 3억 8천에 거래가 돼서 1년 만에 약 2억 7천이 빠졌습니다. 여기는 진짜 많이 빠졌네. 네, 여기도 똑같네. 4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저점 대비 역시 비교를 해드리면 18년도에 분양 직후에 2억 8,8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저점 대비는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약 31% 이상 여기도 1억 상승하고 정도는 아직 오른 맞습니다. 상태네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고점 대비 하락률만 보실 게 아니라 저점 대비 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 왜 다음 또 부동산 턴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역시나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 1054세대의 대단지로 이 아파트는 17년 차로 연식이 좀 있습니다. 네, 36평, 조금 9평보다 크죠. 21년 9월 17층이 6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올해 9월 1년 만에 4억 1,700만 원. 그래서 1년 만에 약 38.2% 정도가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다산 신안 인스빌 퍼스트 리버 33평형인데요. 800세대 4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7월달 13층이 9억 5,500만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남양주 내에서는 꽤 높은 거래가 됐던 건인데, 올해 10월달, 22년 10월달에 16층이 6억에 거래가 되면서 약 3억 5,500만 원 정도 빠졌고요. 비율로는 37% 정도 하락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 대비는 19년도에 4억 5,100만 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억 이상 수익이 났고 33% 정도 오른 걸로 볼 수가 있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또 몇 번의 임장을 갔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다산 신도시의 아주 핵심 입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기억에 가성비가 되게 좋았던 단지로 기억이 나요. 황금산이 바로 주변에 있고요.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고, 덕분에 이 한강 조망도 가능한 세대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았던 아파트였다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 아파트 역시 거의 30% 이상 빠져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꽤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남양주도 보니까 진짜 30-40%는 다 빠졌네요. 그쵸. 보니까.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사실은 한 1억씩은 다 올랐어요. 그쵸. 저점을 기준으로 봐야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상승을 이룬 시기였잖아요. 그동안에 네. 한 5년 정도를 계속 오르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 대비로 보면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가 인상이 돼서 지금 많이 빠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냥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 속에서 남양주도 피해갈 수 없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란 얘기가 들고 방금 저희가 저점 대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 시장이라는 것들이 본질의 근본적인 가치에 맞게끔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던 거는 금방 빠진다라고 몇 번 일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다 빠지고요. 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금리 상승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대출을 안 끼고 사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주식은 대출을 안 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금리의 영향을 좀 더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는 제가 이제 보면 음식점 같은 거 맛있는 집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 그쵸. 가긴 가는데 거리가 아주 멀진 않은데 뭐 좀 사는 거는 제가 고려해 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살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 맛집들 많고 그렇죠. 요즘에 네. 뭐 코로나 때 베이커리 카페들 큰 카페들 되게 많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뭐 남양주 물리적인 거리 느낌 어떠세요? 서울에 살고 계실 때? 제가 주말에 주로 가니까 많이 멀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서울의 최인접 경기도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멀지도 않으면서 약간 좀 친자연적인 곳. 남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와 농업들이 복합되어 있는 곳이고 사실 남양주가 양주에서 분리되어서 행정구역이 분리된 곳이긴 하지만 거의 서울의 면적의 한 4분의 3 정도로 굉장히 넓네요. 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인구 73만 명으로 계속 인구가 유입돼 있는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100만의 꽤 큰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부동산을 볼 때 인구가 유입된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살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현재도 교통망들 물론 철도 교통망이나 대중교통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도 서울에서 자차 도로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네. 잘 되어 있고 도농역 근처에는 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요. 아, 맞아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만 건너면 또 하나 미사신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자연 환경적으로 인접한 도시라는 측면에서 저는 살기 나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앞으로 개발 호재나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공공교통,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교통이 같은데요. 좋아지구나. 네네. 원래 남양주 지역이 아까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임야였던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야나 아니면 뭐 거의 우리 흔히 말하는 논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미 평내 호평역 경춘선역이 있고요. 물론 경춘선역이 자주 다니는 지하철은 아니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별내역, 평내 호평역, 마성역, GTX B 노선이 3개나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GTX B가 이게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이러면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지만 GTX가 부동산에 미치는 기대감들은 굉장했었거든요. 그럼 GTX B 노선의 직접 수혜 지역은 남양주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GTX가 완공이 되면 20여 분 만에 서울이 가능하고요. 올해 초에 저희가 진접역을 개통할 때 남양주 진접편 임장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직접 가보니까 4호선 진접역부터 동대문까지 약 40여 분. 동대문이라 하면 뭐 을지로, 명동 다 가깝거든요. 약 한 40여 분, 40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서울의 도심 지역을 이미 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9호선 연장 계획도 있습니다. 9호선이 연장되면 아시다시피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이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망도 이렇게 전용 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교통망들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시다시피 또 3기 신도시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가장 또 볼륨이 있어요. 규모가 있어요. 네.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교통 또 기타 인프라 이런 것들에 반영이 없이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왕숙 신도시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서 본다면 남양주의 미래는 또 역시나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양주에 대해서 박통훈님께 잘 들었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앞으로 뭐 개발 계획도 괜찮고 교통도 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뭐 미래는 밝을 것 같네요. 남양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